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조금 개인적인 얘기하면은 저 생리통이 좀 있었거든요. 좀 있고 2명의 자녀가 있고요. 생리통이 제가 없어졌나 하면서 저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때보다 좀 아픈 날짜는 조금 줄어든 것 같고, 네. 그래서 대략 그럭저럭 막 되게 힘들지 않게 지낼 수 있는 수준은 되는데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저는. 예. 그런데 이제 궁금했어요. 근데 엄마들이 하도 막 그런 걸 얘기를 하니까 주위에서도 물어보고 제가 찾아봤더니 그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예, 외국에서 이제 진행된 연구들이 이제 몇 개가 있었는데 이제 보통 보니까 기존에 아예 어떤 생리통을 만들 수 있는 다른 그런 2차적인 질환 있잖아요. 뭐 자궁 내막증이라든지 뭐 근종이라든지 뭐 루프 사유네 이런 사람을 싹 빼고 그냥 아예 그냥 오롯이 그냥 생리통만 있던 사람이 아기를 낳았더니 어떻게 됐냐라고 딱 닦아놓고 물어보니까 갖고 있던 사람들이 한 77%에서 나중에 이제 생리통 있는 사람이 한 45%로 줄었다. 그러니까 많이 줄은 거죠. 한 30% 정도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지속 시간도 봤을 때 대체적으로 한 번 아프면은 한창 아픈 시간이 한 25시간 정도였는데 그보다는 한 15시간 정도로 확 줄었다. 이제 그런 논문이 있었고, 물론 이런 결과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좀 덜해졌다. 이런 결과도 많고요. 별로 차이 없었다 이런 논문들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좀 좋아졌다 이런 논문이 더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저도 평소에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어서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주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유력하게 우리가 왜 아기를 낳으면 생리통이 줄어드는가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생각하는 가설은 몇 가지 있는데 이제 뭐 여담님 이제 말씀드리면 약간 이렇게 자궁은 이렇게 주머니가 이렇게 항아리 모양이고 자궁 경부로 이렇게 다 생리혈이 배출이 됩니다. 근데 가끔씩 이제 생리혈 배출이 잘 안 되는 경우에 피가 자궁 안에 고여 있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그 자궁 수축 그리고 이제 자궁 수축 자체가 이렇게 쥐어짜는 같은 통증으로 이제 발현되기 때문에 이거 있던 분들이 아마도 출산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자궁 경부가 이렇게 좁아지는 거 협착이라 그러죠. 이제 그게 한번 출산으로 인해서 해소됐기 때문에 좀 덜해지지 않았을까를 생각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임신하게 되면 우리 몸에 굉장히 신기한 변화들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도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감각신경이 엔드가 좀 둔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같은 비슷한 정도의 자극이 있어도 여기 대해서 본인의 감각신경이 좀 둔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제 그런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게 또 하나가 있고 또 출산을 하고 나면은 이제 통증에 관여하는 그런 물질들, 뭐 대표적으로 에피네프린 같은 그런 물질들이 있는데 그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 뭐 출산하고 날 때 좀 줄어들었다, 뭐 이런 결과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가능한 이제 그런 이유로는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엄마들이 말씀하시는 그 얘기들이 다는 아니지만 비슷할 수도 있고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비율로 봤을 때 생리통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은 그런 연구 결과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출산하고 나서 생리통 심해졌다는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출산 전이랑 출산 후랑 갑자기 왜 지금 갑자기 옛날에 없던 생리통이 지금 생겼어요.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 출산하고 나서 생기는 생리통은 어떤 뭔가 원인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아무런 다른 질환이 없이 그냥 아픈 거 있잖아요. 그냥 우리 원발성 생리통이라 그러고 일반적인 생리통은 사실 원인 질환이 없고 그냥 아픈 거거든요. 이제 그거랑 실제로 어떤 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이 진행하는 거랑은 확실하게 딱 감별을 해줘야 되고 어떤 원인 질환을 갖고 이 질병이 현재 진행하는 상태다라 그러면 정말 정확한 진단과 치료와 정기적인 진찰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되게 오랫동안 고생하시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출산하고 나서 어떤 원인 질환을 갖게 되는 경우가 보통 뭐 제일 흔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뭐 자궁 근종, 자궁 성근증, 이거랑 비슷한 자궁 내막증, 골반 강내 유착, 뭐 아니면 감염, 염증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본인이 일단은 딱 증상을 자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생리통 자체가 뭐 되게 뭐 특별한 증상이 아니라 여자들이 다 있다 보니까 이게 내가 평소에 내가 갖고 있던 생리통 정도인지 갑자기 이게 옛날에는 그냥 저냥 설명했는데 이번엔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 아니면은 지난달에 그러고 이번 달에 괜찮고 또
또 지난달 조금 그래도 이번 또 괜찮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점점 계단을 올라가듯이 점점 심해지는 건지 이런 게 되게 본인 몸에나 생리통 정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생리통 정도가 악화되거나 아픈 날짜가 늘어나거나 뭐 출혈도 늘어나거나 처음에는 생리하는 기간에만 통증이 있지만은 질병이 진행하면은 생리가 없는 평소에도 아무 때나 막 아프고 피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이런 거는 막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은 어떤 원인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를 강력하게 이제 우리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지체 없이 너무 이제 방치하지 말고 이제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보통 이제 출산하고 나면은 이제 아기 돌보는데 완전히 온 힘을 다 바쳐가지고 병원에 안 오세요. 그러고 나서 막 혹이 입다만큼 커지면 그때 오시고요. 아니면 막 출혈이 됐는데 거의 막 기운이 하나도 없고 막 얼굴빛이 진짜 안면이 막 창백하게 된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증상이 진행한다. 그러면 지체 없이 병원 내원이 필요합니다.